네, 해외 선물 데스매치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좀 적응할 수 있는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면은 기본적인 강의를 꾸준히 해왔을 텐데 벌써 이제 4주차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청취도 잘하셨고 또 시장을 읽는 눈도 많이 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술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해외 선물이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 다른 시선이 있다라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기업별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필요할 테고 또 기본적인 분석과 또 기술적인 분석 어디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해외 선물 경우에는요,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 투명한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차트적인 시선이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쌓였다라면요, 이제는 좀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다. 오늘은 좀 해외 선물을 위한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이 강의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해외 선물이라는 시장에 싸울 수 있는 병법, 뭐 손자병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이 뭐 문장들 또 단어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해외 선물 진짜 기술에 대한 오늘의 주 단락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분석에 또 해외 선물의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긋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병법이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계좌를 열고 닫아라.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계좌에 대한 상황들, 물론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열을 때가 있고요. 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위한 추세 매매. 뭐 말 그대로 추세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제가 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은요, 크루드 오일의 5분봉 추세선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번잡하게 또 난잡하게 보이는 추세선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추세선을 그리면서 매매를 해야 될까? 자, 5분봉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상품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5분봉뿐만 아니라 뭐 10분봉, 30분봉, 일봉, 주봉까지 이 다양한 차트들을 볼 때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냐? 그림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요, 많이 그릴수록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자, 정말 이 추세선을 긋다 보면요, 화면에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이 방법이 달라질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 추세선은요,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추세선은 많이 그을수록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맞는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린 이유는요. 사실 이 해외 선물이라는 매매를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방송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은 해외 선물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주식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 생각으로 해서 해외 선물까지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가 어려운 시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파생 투자만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미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식적인 마인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해외 선물인데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차별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화면에서는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5분봉을
바로 오늘 직전까지 모습들을 제가 그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주식 투자, 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어떤 매매를 지향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대내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자체 모멘텀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이 대북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일정한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성향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에, 뉴스에 움직이는 이 대북주들, 어느 시점에서 차트적인 흐름들을 찾아야 되느냐. 자, 주가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대표적인 종목 대ITI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빠른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 잠시 이벤트적인 소멸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출렁임이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은 또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가가 제 라인 때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어떤 시점에서 포착하느냐, 자,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주식 종목 30분봉에 대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한 방향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살펴보시면은 3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를 횡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횡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의 횡보, 혹은 가격이 상단에서 있다가 떨어지는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횡보, 이런 자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는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를 거쳤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출렁임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박스권, 이 횡보는 하방 경직에 대한 믿음, 신뢰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는 이와 같은 박스권, 횡보를 상당히 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해외 선물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이 주식이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버는 구조이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대부분의 원자재를 다루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원자재에 대한 등락을 우리가 꼭 올라야지만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치면서도 매도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매매에 대한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에 대한 간략한 또 매력을 소개해 드리면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뭐 화폐 단위라든지 또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주식 차트를 좀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상품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크루드 오일 주가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뭐 동일하게 30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차트와 다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루드 오일 유가잖아요. 그렇죠? 이 유가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자재입니다. 이 원자재에 대한 시장에서 등락은요,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만약에 이 30분봉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가가 그러니까 날짜를 따진다면요, 6월 5일 때부터 해서 날짜 6월 12일 때까지 대략 일주일 가격으로 해서 박스권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만약에 이 박스권이 연출된다는 의미는요,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하락점이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보는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논리가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박스권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아직 이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해외 선물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나타났을 때, 박스권이 나타났을 때, 추세가 상승이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비추세가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이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안정감에 주는 신뢰감을 볼 수 있겠지만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하게 되는 자리이다. 사실 우리는 해외 선물에서 꼭 올라야지만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떨어져도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되는 자리에서 굳이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긴장되는 자리, 횡보, 박스권이 바뀌었을 때 상승으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추세가 나왔을 때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향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해외 선물에 대한 특징으로 해서 만약에 하락 추세가 나타냈다. 만약에 이 6월 15일과 같이 주가가 하락한다면요, 이 하락은요, 어마어마한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가격 밴드로 본다면은 66.60 라인에서요, 63.40 라인 때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했을 때 300틱 가까운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300틱에 대한 수익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보이는 수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선물에서의 100틱, 200틱, 300틱이라는 얘기는요. 주식시장에서 100호가, 200호가, 300호가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확실한 수익이 나오는데 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횡보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느냐?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PPT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박스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감을 갖지만은 해외 선물에서는 박스권이 오히려 독이 된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리해 본다면요. 해외 선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많이 그어야 된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많이 긋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맞는 이 추세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꼭 확인하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나타났을 때 상승 추세면 상승의 베팅, 하락 추세면 하락의 베팅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비추세 박스권 횡보 매매에서는 절대 매매를 피한다. 이것은 정말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진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강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좌 열고 닫고. 자, 어떤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느냐?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추세에 대한 얘기를 드린 바처럼 방향성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 주식 투자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레버리지를 보이게 됩니다. 수익과 어쩌면 손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실질적인 현재 운영 중인 회원분들, 그러니까 이 멘티분들의 운영 계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 창들을 항상 체크하게 되실 텐데요. 미결제되고 있는 보유 중인 상품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가손익이 US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또 원화로 환전시켜야 되는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230달러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큰 수익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나스닥 100에서 하단에 마이너스 45달러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매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손실을 빠르게 청산하는,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내 계좌에 대한 실정 화면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또한 좀 매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애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유난히도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면은 조금 먹게 되는데 손실이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손실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이 그대로 해외 선물을 매매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면은 언제라도 빨리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 평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금액만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주가를 대응하는 기술적인 대응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도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자, 해외 선물. 여러분들이요, 계좌를 보는 시점과 계좌를 안 보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 걷잡을 수 없게 손실도 나지만, 뭐 반대로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추세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익에 대한 변화가 조금 수익에 만족한다, 우리가 수익금만 본다라면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구분 짓고 싶습니다. 자, 수익 시점에서는요, 계좌 화면 닫는 겁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과는 다르게 일정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기보다는 이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더 중요시 보면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반대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차트만 보고 따진다라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손절 라인대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손실에 대해서는요,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겁을 먹으면서 매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트적인 맹심보다는 내 계좌에서 손실 금액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이것을 더 열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어떤 매매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꼭 염두하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